신드롬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패드에서 오랫동안 또 머물렀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TV까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구글 TV를 발표했지만 사실 그 시기적으로 보면 애플이 먼저 발표를 했었거든요. 실패작으로 일단 끝난 걸로 결론이 나고 있는 듯한데 확실하진 않지만 됐죠. TV 시장에도 이제 상당한 구글이나 애플의 참여가 자극제가 되고 뭐 커넥티비다 이제 뭐 이런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IT 업체들의 TV 시장 진출이 기존 시장 판도를 많이 바꿀까요? 정말 많이 흔들어 놓을까요? 우문인가요? 결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시장 구도를 좀 봐야 되는데 애플이 들어가서 지금까지 성공한 그런 디바이스들은 보통 거기에 관련된 컨텐츠 업계가 상당한 위기를 갖고 있는 경우였었어요. 그러니까 아이튠즈가 MP3 그 음반 업계들이 위기를 가졌을 때 거기에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은 뭐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렇고,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신문잡지사들의 지금 종이를 갖고 하는 퍼블리싱 회사들이 막 몰락하고 있기 때문에 걔들한테 새로운 대안을,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데서 환영을 받았지만 방송 시장은 전혀 아니거든요. 방송 콘텐츠는 아직도 수익성 좋고 강력하고 전 세계적으로 강해요. 거기서 새로운 어떤 유통 모델을 만들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마이너할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TV의 전형적인 TV 콘텐츠, 방송 콘텐츠와 사람들을 어떻게 소셜라이즈 할 것인가. 그러니까 TV는 원래 소셜한 디바이스였거든요. 가족들이 같이 보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TV가 굉장히 외로운 그 장비들이 됐어요. 다들 각자의 인트레스트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보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그래서 집집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 3대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형태로 새로운 뭐 유튜브 컨텐츠가 됐든 뭐가 하는 걸로 갖고 그 TV 시장을 들어간다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TV 자체 진화는 저는 소셜 TV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TV 방송 컨텐츠와 이 소셜 웹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우리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접목시킬 것이냐는 거고, 뭐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구글 TV가 지향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좀 완전히 좀 다르지 않나요? 딴 분들은 100% 동의하고요. 아이패드보다 오히려 TV 시장 쪽이 더 컨텐츠 쪽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싸움일 것 같아요. 구글이 이번 구글 TV 발표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파트너십 맺었던 업체들을 보면 CDN인가요? CD네트워크 빼고는 위성 DCN인가? 정확히 이름이 정확한데 DCN인가요? 네. DCN 빼고는 없거든요. 콘텐츠 업체가. 그러니까 방송사들이 그렇게 쉽게 그 시장을 내줄까라고 하는 첫 번째 어려운 싸움일 거고요. 왜냐하면 결국 플로닷컴 들어가고 유튜브 들어가고 그러면 본인들의 주된 메인 방송을 채널을 뺏기게 되는 거라서 쉽지 않게 제휴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첫 번째 문제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 모든 플랫폼 시장 단말기가 팔려야 돼요. 단말기가 많이 보급돼야 돼요. 스마트폰도 아이폰이 많이 보급되기 때문에 이런 위력이 생기는 건데, 텔레비전은 참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텔레비전이 연간 한국 시장만 해도 200만 대밖에 안 팔리는데, 그게 갑자기 1000만 대를 되려고 하면 적어도 200만 대 몽땅이 다 구글 TV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꽤 되거든요. 그건 뭐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텔레비전 자체가 바뀌는 시장이 PC나 휴대폰보다 훨씬 더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구글 TV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거든요. 사람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게 연구 과정에서도 고민인데, 사람들이 PC나 이 폰을 갖고 있을 때 그 정서적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상황하고 TV 앞에 있을 때 상황은 굉장히 달라요. TV 앞에서는 나른해지고 릴렉스하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 가서도 내가 뭘 이렇게 뭐 따지고 들고 찾고 뭐 인텔리전트하게, 우리 너무 복잡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기계들이 다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더 쉽게 만들고 더 재밌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더 재밌어야 되는데 더 재밌진 않아요, 지금 구글 TV나 애플 TV는. 그러니까 사실 아이폰은 사실 기존의 폰보다 훨씬 재밌어요. 저는 중요한 코드는 재미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박사만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혹시 10대들 뭐 이거 다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다르죠. 근데 10대들이 TV를 보면서 하는 행동들은 TV와 PC와 또는 폰을 같이 해요. 항상. 둘이 동시에 해요. 보면서
여기서 SMS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러면서 TV를 같이 봐요. 근데 TV에 그런 새로운 기능들이 들어갔다 해서 10대가 열광할까? 전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IPTV 저도 보고 있지만 어쩜 그렇게 그 사용하기 힘들게 만드는지 참 놀라워요. 저는. 사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아직 그 TV를 만드는 친구들이 그런 면에서는 아직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UX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 리모컨이라고 하는 한계, 그 다음에 3m 인터페이스, 이런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가 극복해야 되나. 거기에 이노베이션이 더 일어나지 않는 한 결코 TV 앞에서는 그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싶지 않죠. 다른 얘기를 할까요? 아니, 저는 뭐, 여기 하는 것 중에 IPTV 저희가 서비스도 하고 있으니까. 또 웹TV, IPTV도 뭐 80년대 중반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인터랙티브 TV인데 여전히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그 유저 비헤비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 단말기를 쓰면서 자기가 인텔리전트한 작업을 하는 모드하고 일반적으로 그 엔조이하는 모드하고 다른데 뭐 제너레이션이 바뀐다 하더라도 PC에 익숙하고 스마트폰에 익숙한 제너레이션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TV 앞에서 복잡한 일을 하는 경우가 조금씩 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저의 비헤비어가 바뀌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컨텐츠 디펜던스가 너무 높아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좀 몇 가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 재밌는 것 같아서 한번 문제를 해봤는데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애플이 어떤 시기든 검색 시장에 진출할 거라는 부분이거든요. 가능성이 진위역을 떠나는 가능성이 많은 얘기인가요? 그럴 경우 또 그 어떤 후폭풍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스티브 잡스가 안 한다라고 일단 얘기는 했죠. 그 진출한 검색 시장에 관심 없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 애플은 사실 하드웨어 회사고 그 인터넷 서비스 자체에다가 그 투자를 하거나 뭐 그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그 애플이 원래 자기가 잘하는 것만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글하고 뭐 사실 그 붙어서 승산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 보이고 이거를 준비를 하려면 뭐 엄청난 하드웨어에 그 뭐 검색 기술에 그 준비를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플에서 과연 그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좀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좀 예가 다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에 대한 뭐 지대한 관심과 그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빙 같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었는데 애플은 그 구글에서의 그 광고 시장 아예 그 중에서 그거 배상으로 충분하다고 그거는 생각하지 않을까. 저 약간 그 와전이 됐을 것 같아요. 애플이 인수한 회사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우리는 AI 하려는 거다. 저는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검색은 뭘 해주려면은 있는 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애플은 가져올 게 없잖아요, 실제로. 그럼 애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이에요. 이 기계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의 그 유저 프로파일링, 그러니까 앱을 쓰는 거라든가, 아니면 아이튠즈에 쓰는 거라든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검색이라고 하는 시장이 그런 입장에서는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검색이라는 게 있는 걸 찾아주는 게 아니라 디스커버리. 있지 않은 것을 유추해서 인텔리전트하게 제공해주는 우리가 이제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인데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아야 추천을 해주거든요. 유저 프로파일링이 이제 중요해요. 약간 학술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 기계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도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그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저의 행동 패턴을 제일 잘 알 수 있고 유저에 추천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디바이스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에서부터 이 유저가 어떤 유저이기 때문에 어떠한 컨텐츠를 추천해 주고 또는 어떠한 남의 이 관계에서부터 그게 친구 관계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적합한 컨텐츠나 서비스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디스커버링이다. 이거는 애플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또 유리한 눈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검색은 향후에 페이스북 같은 데가 훨씬 더 구글의 경쟁이 되지 그런 검색들. 하지만 좀 다른.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토론 중간중간에 나왔지만 이제 일부 언론에서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키운다, 정부가 어느 부처에서 나선다 이런 기사들을 왕왕 보게 되는데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또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또 우리나라 산업 어떤 발전 속성이나 그동안의 경험에서 보면 또 정부가 저렇게 부민 작업을 해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아이폰 신드롬에 대한 대응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문제 하신다고. 제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정신없지 않아서 이게 참. 저도 학교에 있는 입장에서 이거 참 막판에 보게 되죠. 기업에 있는 입장에서 저는 그 연예인 스타는 만들 수 있는 거지만 그 기업가 그리고 이 스티브 잡스와 같이 빌 게이츠와 같이 그런 기업가들은 만들어지는 것이지 만드는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위적인 마치 일부러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주고 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서 기본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투자 그리고 혹은 예를 들면 표준 플랫폼에 대한 우리가 지금 위피 이후에 대안이 없으니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투자라고 한다면 합당하지만 어떤 인물에 대한 연예인처럼 어떤 누구를 띄워주고 누구를 만들고 이거는 기업가 쪽에서는 나올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뻘짓이라고 어떤 분이 굉장히 좋은 칼럼을 썼죠. 스티브 잡스를 만들려면은 놀게 해야 되는데 놀 줄 알아야 되고. 저희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가요? 현재의 우리 그 공학이나 저희가 이제 문화기술대학원 같은 데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펀이에요. 펀을 어떻게 만드느냐. 앞으로 공학적인 모든 것들이 다 펀으로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IEEE 스펙트럼에서도 표지로 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나오는데 뻔뻔한 게 아니라 펀이 나와야 되는데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유의 사람들을 굉장히 훌륭한 그 개발자나 연구가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들이 보면은 MIT 미디어 랩의 같은 그런 교육 시스템을 만들면 나오지 않을까? 나오죠. 훌륭한 연구가도 나오죠. 훌륭한 학자도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이노베이티브한. 근데 그런 비즈니스맨은 나오고 그런 돌파구. 예를 들어서 마크 주커버그 같은 친구도 하버드에서 사실은 놀았던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고. 물론 중요한 건 하버드까지 들어갔다는 게 더 중요하다. 항상 강의할 때 중요한 건 하버드로 들어간 거지 거기서 그만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3억 명의 인구 그 다음에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도전하는 애들이 몰려 있는 미국에서도 한 명밖에 안 나오는 또는 두 명밖에 안 나오는 거를 5천만에 있는 여기에서 그리고 애들을 놀게 하지 않는 이 교육 환경에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나온다면은 그건 기적이죠. 기적을 만들고 싶으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김 공장이 만들어지는 거지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100% 동감해요. 우선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학을 1학년 때 다 그만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산업 환경이 조성되는 게 더 중요하고요. 무슨 책이더라 아웃라이어에 보니까 특히 완벽주의에 대한 이런 아주 집중적인 추구라든가 그런 게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업으로 성공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이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제품을 만들지만 여전히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환경을 추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창의성을 위해서 참 오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환경이 그럴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의 정책이 존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환경이 미국처럼 큰 시장이 아니고 또 숨어있는 천재가 튀어나와서 이런 걸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거라고 보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때로는 그래서 간접적이지만 시장 방어와 육성책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자유방임에 안 맡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이 현재 기업들이 시장 현실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이런 플랫폼 테크놀로지라든가 원천 기술 이런 거에 관해서 이렇게 좀 더 투자를 선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보고요. 기왕에 있는 그러면 앱스토어 개발자를 모집하는 이런 거는 좀 사실 문제가 있고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든가 또 그런 플랫폼들이 글로벌 플랫폼하고 연계되게 한다든가 그런 정책이 어디까지도 잘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기대가 더 큽니다. 네, 죄송합니다.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태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전설로 올라오고 있는 타블로라든가 어느 게 전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기업가로서 만약에 나타난다면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스티브 잡스는 거의 연예인이잖아요. 사람들이 거의 교주고 빌 게이츠를 또 한참 찬양할 때는 그랬었고, 근데 곧 있으면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또 그렇게 84년도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TV에 연예가 중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기업가 중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업인이 얼마나 훌륭하게 했는지. 사회적으로 연예인들 나와서 몰려다니면서 그런 뻘짓하는 프로그램으로 뒤덮여져 있는 사회에서 훌륭한 비즈니스맨이 존경을 받고 도전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건 이건 완전 착각이에요. 예능 프로그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엔트러프리너들을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보여주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만들어내지 않는 나라에서 외국에서 그런 비즈니스 뉴스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고 있고 어떻게 훌륭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항상 보면 그게 사회적인 모델이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적인 모델은 다 연예인이라고요. 우리나라 지금 연예인 하겠다는 애들이 몇백만 있는 줄 아세요? 때려치고서 학교 때려치고 거기에 재능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기 분노해요 진짜. 이 사회적 분위기에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제2의 스티브 잡스를 한국에서 만든다? 쇼하지 말라고. 잘 참아오셨던 한 박사가 막판에 흥분하시고 분노했어. 정책 얘기할 때 저는 진 부사장님의 얼굴 애써 수위를 낮추려고 하시는 모습에서 참 상당히 좀 안쓰러움을 느껴 그냥 하시지 편하게. 그래서 여하튼 하다 보니까 종착역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씩 코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오늘 제목이 애플 신드롬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여기 저희가 방점을 맞춘 것은 사실 어떻게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인트로 부분에서 사실 설명을 좀 드리고 가려다가 시간도 아끼고 그러면 너무 또 이 카테고리를 두는 것 같아서 그냥 시작을 했던 이유였었는데요. 이 애플의 신드롬이 분명히 우리 산업에 건전한 자극을 줬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두 달 전서부터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의문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실제로 애플의 모델이 과연 지선이냐, 이 폐쇄적 비즈니스 모델로 아까 미끼 상품 앱스토어도 나오고 제가 제일 이상했던 것은 실제로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AS도 안 돼요. 근데 그 소비자들, 10대, 20대 소비자들 접하면서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이나 만약에 LG나 SKT에서 그런 모델로 하면 왜 배터리 충전 안 되냐, 왜 AS 안 되냐고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아마? 죄송합니다. 아마 인터넷이 도배가 됐을 겁니다. 근데 다 참아주거든요. 사회자께서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거 아니요.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건데.
애플이니까 사실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애플이니까 참아준다라는 느낌밖에 저는 안 들었어요. 그게 삼성이었고 그랬다면 아마 상당히 문제가 됐을 것들고 거기서부터 반성이 시작됐습니다. 왜 애플이니까 참아주지?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코멘트를 하고 클로징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 바로 애플 이런 신드롬이 우리 산업, 우리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과연 뭐냐? 왜 중간중간에 이미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못하셨던 얘기나 좀 감성적인 느낌이어도 좋고 그래서 못했던 얘기 포함해서 좀 코멘트 또 하나 더 붙여주실 것은 진짜 궁금한 건 애플의 미래가 지금 대충 지금 대세는 한 10년은 갈 거다.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것도 10년 단위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일단 상승세가 탔으니까 10년은 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플이 이제 마켓쉐어에 신경 쓰기 시작한 이상 곧바로 또 이노베이터 딜레마에 빠지든지 뭐 하든지 해서 금융 경제는 안 될 거다.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애플의 미래와 애플이 지금 우리 기업에 줬던 그 시사점은 좀 두 개를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클로징 코멘트로 대체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위험을 감수하고 그 예단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애플 신드롬이 길어서 3년 정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꼭지에 와 있다고 보고 일단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2년 이내, 그 다음에 마켓쉐어가 줄어드는 것은 3년 이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현실도 있지만 당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글로벌 마켓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사실은 물론 처음에 나와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다 독식하기를 원하지만 또 그 시장이 꾸준히 커가려면 생태계가 조성돼야 되거든요. 같이 서로 이렇게 존재하고 서로 협조하면서 커갈 수 있는 생태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애플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가장 폐쇄적인 모델이에요.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욕했던 많은 글로벌로 성공한 기업보다도 가장 폐쇄적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빨리 저물 것이다 라고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입장에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사실 우리도 글로벌 마켓에 성공하는 기업체나 개인을 만들고 싶지만 현실적인 장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계가 공동으로 또는 정부 정책이 공조해서 그나마 의미 있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모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예전부터요. 위대한 기업이 나오기에는 너무 작고 그러나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실험해보기에는 충분한 시장이에요. 홍콩이나 싱가포르 이런 데 비하면 우리나라는 파이로트를 해보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시장이에요. 근데 커지기에는 글로벌 마켓 커지기에는 또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분야에서 다 성공하고 원천 기술을 가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사실은 우리 개발자들이나 업계나 정부 정책이 다 공조해서 정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애플 신드롬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제품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거다를 보여줬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게 문제가 있어도 내가 이해해 주려고 하는 이게 사랑받는 제품인데 그리고 소비자가 마케터가 될 수 있는 소비자 자체가 마케터가 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의 성공사를 봤으니 기업들이 배워라. 두 번째는 결국 이 시장 우리 많이 예측했지만 OS 중심의 플랫폼 중심과 디벨로퍼들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네트워크 상생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렸다. 이 시장에서도 플랫폼 다이어트 국내 기업이 참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레슨이고
그걸 꼭 따라가야 되고 배워야 되고. 세 번째, 애플의 미래는 스티브 잡스의 건강과 저는 굉장히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스티브 잡스 건강이, 왜냐면 스티브 잡스가 갖고 있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빌 게이츠보다 더 큰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빌 게이츠 관계보다 애플과 스티브 잡스는 훨씬 더 큰 거 아닌가 있고, 또 그거 잘하는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지 알겠죠. 리더가 오고 그 다른, 결국은 이제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탠다드와 그 외가 있고, 이제 페이스북 스탠다드와 그 외가 있듯이 애플 스탠다드와 그 외, 항상 두 개의 이제 표준 경쟁을 하겠죠. 근데 오픈 스탠다드가 이겼으면 좋겠다,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 오픈 스탠다드가 우리한테 주는 그 기회가 더 많을 거기 때문에 애플보다는 오픈 스탠다드 진영이 좀 더 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계속 우리한테 자극을 주지만 결국은 그 우리나라에서 가져가야 되는 거는 오픈 스탠다드 쪽에 우리 역량이 돼야 될 거고, 마지막 신드롬에서 마지막 한 가지는 더, 이게 어차피 광적인 거기 때문에 현실은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제발 애플이라는 회사를 봐야지 자꾸 너무나 이거를, 지금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게 좀 미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WWDC 발표할 때 그 트위터나 미투데이나 이런 데서 그 라이브로 되는 걸 다시 또 라이브로 다시 옮기고 있는 애들을 보면서 일들 안 하세요? 이러고 내가 올렸는데, 약간 병이죠, 뭐. 광이니까 치유가 되겠죠. 제가 드리려고 했던 얘기를 한 박사님 바로 저는 한번 그 안드로이드 쪽하고 그 치유의 승자 쪽 한번 뭐 저야 당연히 안드로이드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 안드로이드가 잘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뭐 사실 그게 잘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제가 안드로이드 사업을 하는 이유하고 상관이 있는데, 뭐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그 아이폰이 1000만 대가 깔렸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안드로이드 폰이 1000만 대가 깔렸다. 만약에 두 가지 극단적인 상황이 보면, 우리나라에 안드로이드 폰이 1000만 대가 깔렸을 때 우리나라 선수들이 해먹을 그 먹거리들이 저는 최소한 2배 정도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애플의 그 폐쇄적인 모습이 지금까지 굉장히 그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그게 사실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다. 그 당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잘 안 됐으면 좋겠다는 솔직히 개인적인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사실 그 애플이 지금 같은 어떤 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키고 그런 거는 오늘 사실 거기에 대해서 주제가 여기가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SNS의 역할도 굉장히 크지 않았나. 저는 사실 좀 궁금한 것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같은 SNS 서비스들이 발전하는 속도하고 애플의 어떤 실적, 주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한번 좀 이루어지면 재밌지 않을까. 왜냐면 그런 굉장히 한쪽으로 계속 몰려갔거든요. 뭐 구글바니, 이제 애플바니 몇 군데로 나뉘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삼성바는 없었다는 말이죠. 뭐 삼성가하고 애플바의 숫자가 비슷할 거다라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지금이 뭐 이제 스마트폰 원년이고 거의 이제 초기라고 보는데, 앞으로 뭐 5년, 10년 이 상황은 굉장히 유동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게 현재 애플이 지금 이 난리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한테 지금 어떤 기회를 주고 있는 거냐, 위기냐, 봤을 때는 저는 사실 약간 위기라는 생각이 좀 더 강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쟁력, 갖고 있는 선수들의 경쟁력이 강해지고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현재는 정도 위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소위 말하는 디즈니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그 기업들 정부 다 협동하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억울한 것은 우리나라에
브라더라기보다 MS가 지금 직원이 꽤 많죠. 예, 그리고 구글도 한 200명, 애플코리아 한 직원 한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투자도 하나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것만 엄청 가져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꼭 이게 너무 국수적인 반응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장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잘 해가지고 잘 이겨냈으면. 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는 다 하셨으니까 저는 서비스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애플 맥킨토시를 처음 접한 게 1990년대 초반인데 메가 트렌드, 마이크로 트렌드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아이팟이 나오면서 메가 트렌드를 만들었고 아이폰은 한상희 교수님 말씀처럼 컬처를 만들고 있는데 컬처는 그 나라의 문화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문화가 저도 국수주의적인 발언은 아닌데 그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지배받으면 정말 이건 식민지가 되는 거거든요. 너무 오버해서 해석한 걸 수도 모르겠지만 애플 신드롬은 그렇게까지 이게 이제 대중적으로 확산되면 그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해보냐면 서비스가 그렇거든요. 제가 90년대 중반에 컴퓨터를 살 때 컴퓨터 하드웨어가 되게 중요했거든요. CPU는 뭐고 그래픽 카드는 뭐 이게 되게 관심사였어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운영체제에 관심이 많았단 말이죠. 윈도우 98을 설치했는지 98도 버전이 되게 많거든요. 윈도우 ME, 윈도우 비스타 운영체제에 관심이 많다가 지금은 내 컴퓨터에 어떤 운영체제에 어떤 하드웨어가 설치되는지 관심도 없고 중요하지 않죠. 지금은 그 컴퓨터를 통해서 어떤 웹 서비스와 어떤 콘텐츠를 쓰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애플 신드롬이 됐든 뭐 안드로이드가 됐든 향후 1, 2년이 지나게 되면 스마트폰의 붐이 좀 가라앉고 그냥 평균적으로 서비스를 쓰게 되면 중요한 건 그 단말기에서 보게 되는 궁극적인 콘텐츠와 서비스가 될 텐데 그게 이왕이면 우리나라 서비스를 우리나라 콘텐츠가 지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애플이나 안드로이드 솔직히 좀 걱정이 좀 많이 있는데요. 구글의 서비스가 많이 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서비스 사업자 입장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왜 그 서비스와 포탈과 콘텐츠는 그 나라의 문화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아이폰으로 촉발된 이 신드롬은 그냥 건전한 자극 내지는 신선한 자극을 줬고요. 이 자극이 넘어서 산업 전체 국가 산업, 우리나라 산업을 위협하는 그 지경까지 왔다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위협에서 실제로 애플이 주는 시가점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배운다면 우리 흔하게 얘기하는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기회라고 하잖아요. 잘 대처해서 다시 우리 국가 산업이 다시 IT 산업이 거듭나기 그런 분들 많은 도움 말들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